네, 2018 경기도지사배 어울림 축구대회 이곳 안산에 위치한 와스타디움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컵 기간 중에 이렇게 또 축구 중계를 하게 됐는데요. 오늘도 저희 지난 양평에서의 대회를 함께 진행을 했던 박상현 해설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괜찮고 좀 선선한 것 같은데 축구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오늘은 날씨도 와한 그런 상황에서 이 와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립니다. 안산 그리너스 그린울브즈의 홈 경기장에서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경기도를 대표하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40대 부인데요. 경기도에서 또 축구를 잘하기로 소문난 두 시의 대표팀입니다. 시흥 40대 부와 남양주 40대 부의 이제 결승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40대 부 결승전이 되겠는데요. 네네.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지난 3월 달이었죠. 경기도 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남양주시가 3위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물론 이제 그 팀은 다르지만 상당히 좀 축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거의 홈구장이나 다름이 없죠. 바로 그렇죠. 안산 네. 옆이 바로 시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란색 상의에 남양주 대표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이제 경기 전 사전 인터뷰인데요. 이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이시죠 이석재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만나봤습니다만 팀이 자그마치 185개, 8,000명 이상의 선수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프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활 축구가 상당히 그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네네. 4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 70대 동호인부, 그다음에 디비전 7까지 여러 부가 있거든요. 네네. 예, 상당히 많은 팀이 좀 있고요. 또 그만큼 동호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저변이 많이 확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40대 부 두 팀이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나온 팀이 이제 시흥을 대표하는 분홍색 상의의 시흥 40대 부 대표팀이 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명단을 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와스타디움에 이제 양 팀 선수들이 모두 정렬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치러지는 대회입니다만은 맞은편 관중석보다는 그늘이 진 저희 중계석 앞쪽에 관중분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계시군요. 월드컵의 이 열기가 좀 이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이번 대회인데요. 자, 우선 시흥의 선발 명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장경섭, 5번 정희섭, 6번 서진우, 10번 배종수, 17번 양일석, 2번 김준철, 9번 이종훈, 11번 유재학, 13번 조춘형, 20번 강정훈, 21번 이주희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자, 지금 배종수 감독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공격적인 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네, 네.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이제 결승전 올라오기까지 3승을 했는데요. 네네. 모두 4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첫 경기 안양을 상대로 4대1로 이겼고요. 그다음에 의왕을 상대로 5대2, 그다음에 여주를 상대로 5대1. 상당히 대승을 거두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또 이천을 꺾고 또 올라왔죠. 이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수준이 높은 팀이거든요. 그런 팀을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축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문 수비 선수는 2명이 선발 출장을 했고요. 포워드만 지금 6명을 선발로 내보낸 시흥입니다. 네, 아마 포지션만 그렇고요. 아마 미드필더 쪽에서 좀 내려오고요. 또 포워드 쪽에서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남양주 대표팀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전기철, 6번 김성일, 7번 재용상, 11번 고영진, 12번 유재문, 14번 이종훈, 17번 손현일, 20번 이영호, 28번 유상수, 77번 양근유 선수가 선발 출장합니다. 명단만 봤을 때는 그리고 김주원 선수가 또 선발 출장을 하는데요. 이 팀도 굉장히 공격적인 팀이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남양주 팀도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고요. 네네. 이제 용인을 상대로 3대0으로 이겼고, 광명을 상대로 5대2, 화성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겼고요. 또 파주가 상당히 또 수준이 높거든요. 네. 파주 같은 경우는 또 파주 NFC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축구 열기가 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또 그 파주를 꺾고 왔다는 점에서 이 남양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혹시 축구 팬들 중에서는 상당히 낯이 익은 선수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최용삼 선수, 예전에 네네. 서울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그런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 유나이티드 소속의 이재용석 선수, 일단 선수 출신이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가 전달받은 정보로만은 그렇습니다만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선수들 중에도 아마 선수 출신이 또 있을 수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남양주 쪽에 그 서울 유나이티드 출신이 한 3명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부산 아이파크에서 빛을 보진 못했지만 또 뛰었던 선수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용상 선수가 그렇고 또 주적을 맡고 있는 이 김성일 선수, 대부분 이제 70년대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인데요. 과연 이 40대의 기량을 이 필드 위에서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와스타디움도 건축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제가 경기 전에 내려가서 잠시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필드 상태가 굉장히 좋더군요. 예, 아무래도 안산은 그린러스 팀이 네네. 홈 경기를 쓰고 있는 그런 구장이기 때문에 네네. 평소에 잔디 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고요. 예, 또 안산 그린러스 아직까지는 글쎄요. 그 K리그 2에서 플레이오프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 또 선전하고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이응실 감독이 네네. 지금 안산 그린러스를 이끌고 있죠. 네, 본래 안산이 홈팀이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에 이제 새로 창단을 했죠. 그리너스는 새로 창단을 했고 이 미묘하게 아산과의 경쟁 관계가 좀 형성이 되는 것 같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이응실 감독이 이제 그 무궁화, 그렇죠. 흔히 네. 말하는 경찰청 축구단 네네. 감독이었다가 네네. 이제 안산에 남게 됐고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무궁화 축구단은 안산이 아니라 아산으로 넘어갔죠. 그렇습니다. 예. 아산과 이 안산의 미묘한 기류, 그리고 이 경기도 내에 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양팀 선수들의 기세 싸움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아마도 교류전 등을 통해서 한 번쯤은 만나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 양팀의 사전 전적은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팀들은 그 단일 팀으로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내에서 계속 그 선발전을 거쳐서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축구 수준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흥 같은 경우는 일전에 그 작년에 열렸던 어울림 축구 대회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잘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네네. 아무래도 그 어울림 축구 대회에서 2부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네. 이천을 꺾고 올랐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또 남양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경기도 축구협회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서 3위를 했던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 역시 낮지는 않을 것이다. 상당히 좀 팽팽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 축구협회 회장이시죠, 이석재 회장께서 직접 선수를 격려하고 이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무덥긴 합니다만은 어제만큼이나 지금 굉장히 청명한 날씨와 함께 기온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25도밖에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하기에는 그야말로 만점짜리 날씨와 이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네,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적정한데 햇볕은 제법 따가운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뭐 지금 12시 30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름이라고 하면은 1시나 2시쯤이 가장 피크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점점 더워질 것 같은데 선수들 이런 더위 잘 이겨내면서 뛰었으면 합니다. 네. 이 동호인부 40대부 경기는요 25분씩 전후반으로 치러지게 되겠습니다. 총 50분 가량의 시간인데요. 뭐 45분씩 이렇게 뛰는 것은 불가능한 이 동호인부이기 때문에요. 25분도 굉장히 또 체력전이 될 것이고 어제 또 월드컵 보느라 잠을 많이 설쳤을 수도 있는 선수도 있겠군요. 어제 경기가 또 굉장히 재밌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와 크로아티아의 경기가 상당히 재밌었죠. 네. 뭐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2대0으로 완성을 거뒀지만 러시아와 크로아티아는 글쎄요. 뭐 못 보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좀 좋은 경기를 놓쳤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네. 저처럼 이제 밤을 새면서 본 사람은 상당히 좀 오늘이 상당히 좀 피곤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뭐 그런 경기 한번 보고 나면은 또 근데 또 그런 카타르시스가 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뿌듯하죠. 네. 예, 오늘 경기도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남양주시 7번을 달고 있는 선수 바로 재용상 선수입니다. 이 박상현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수 출신 중에 한 분인데요. 지금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고개를 좀 돌려서 저희 카메라를 보면은 아마 익숙한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지금 보이실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바로 그 재용 선수가 맞습니다. 자, 그 재용상 선수가 이 필드 위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허벅지나 종아리를 보면 확실히 선수 출신은 좀 다르긴 한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토인 이후에 양 팀의 사이드를 결정을 했습니다.
40대 부입니다만은 기량만큼은 뒤처지지 않습니다. 체력이 관건인 오늘의 경기 2018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이곳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지금 혹시 댁에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관람료 받지 않습니다. 무료니까 경기장에 직접 찾아와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고요. 네네. 예, 바로 그 4호선 안산선이라고 그렇죠. 고잔역에서 고잔역에서요. 한 10분 정도만 걸어오시면 되니까요. 네네. 지금이라도 찾아오시면은 아마 재미있는 경기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태양의 고도가 올라가면 선수들은 뜨겁겠지만 관중석에는 또 그늘이 지기 때문에요. 굉장히 관람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쪽 본부석 쪽도 지금 그늘이 많이 지어 있고요. 네네. 또 자리도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오셔서 보셔도 충분하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이 어울림 축구대회 저희가 양평에서 보내드렸었는데요. 양평에서 이제 또 디비전 7과 함께 저희가 이 동호인부 중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이 40대 부는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양팀 선수들이 이제 포메이션을 슬슬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백을 아마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남양주도 아마 4명의 선수가 3선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거의 남양주도 지금 거의 4-3-3 쪽으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는 일단 포백으로 나서지 않을까요? 3백 같기도 하고 포백 같기도 하고 조금 한 선수가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포백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 포백에서도 이제 조금 앞선 중앙 수비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킥오프 전에 주심께서 경기장 곳곳을 이제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주부심 간의 확인이 완료가 된 것 같군요. 공인구라든지 경기장 환경이라든지 심판진의 수준이라든지 KFA 또 경기도 지사에서 또 주관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 진행이 예상됩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이 시작됩니다. 전반전 25분. 일단 뭐 동호인부입니다만은 어쨌든 선취점이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취전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네네. 결승전인 만큼 또 그 지난 그 11월 달이었죠. 양평에서 했을 때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이 빠졌어요. 왼쪽 측면에서 컷백을 그대로 걷어냅니다. 오늘도 승부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네, 아마 팽팽한 또 대결이 벌어진다면은 네네. 승부차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이 김수현 선수의 왼쪽 측면 돌파에 이은 컷백이었는데 다시 한번 왼쪽 측면을 두들기고 있는 남양주입니다. 다시 한번 후방으로 길게 한번 붙여보는데요. 키퍼의 머리를 넘어간 공 아직 경기장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재용상 다시 후방으로 빼주면서 자, 뒤쪽에 있는 동료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드필더진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선에서 공을 돌리는 남양주 다시 한번 붙여놓는데요. 아마 이 헤더 쪽에 조금 자신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계속해서 길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네, 좀 선이 굵은 축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요즘 들어서 이제 선이 굵은 축구도 많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잉글랜드 같은 경우도 패스 축구도 있긴 했지만 선이 굵은 축구를 계속 쓰면서 상당히 좀 짜임새 있는 축구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패스 축구가 쓰는 축구인 것도 사실이고, 네네. 하지만 선이 굵은 축구라고 해서 그게 뒤떨어진 축구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좀 좋은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붙여놨는데요. 공의 위치는 좋았습니다만 키퍼가 잘 달려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실책이 나올 뻔했습니다. 위험했어요. 골키퍼는 안전이 생명입니다. 네. 저런 플레이는 좀 위험하죠. 어제 이제 이 수바시치 선수에 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키퍼의 이 경기에서의 존재감이 또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여기서 시흥의 반격입니다. 한 방의 역습인데요. 아직 공 살아 있습니다. 동료를 빨리 보지 못했어요. 오른발 한번 접어놓고 강하게 안정적으로 잡아내고 있는 남양주입니다. 네, 현재 지금 슈팅이 하나씩 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아직까지는 좀 짜임새가 좀 없어 보이고요. 네.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경기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탐색전이니까요. 네. 또 안산 이 와스타디움이 양팀 선수들 모두에게 홈구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기장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잔디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네네. 예, 그런 만큼 글쎄 적응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김수현 선수가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다시 한번 길게 재용상 쪽인데요. 터닝 동작 이어서 오른발 정말 좋았습니다만 발을 강타하는 멋진 슈팅.
네, 역시 선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좀 다른 슛이 좀 보이죠. 발끝이 네, 다르네요. 멋있는 그 터닝 슛이 나왔습니다. 네. 네, 상당히 좀 고급 기술이기도 하고요. 예. 아마 현역되었으면은 키핑 동작에서 바로 이어갔을 텐데 지금은 한번 접어놓고 이렇게 찼습니다. 네, 뭐 역시 좀 수준이 좀 다른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네네. 시흥에도 선수 출신 선수가 있긴 하지만 네네. 남양주가 조금 더 수준이 좀 약간 더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물론 시흥시를 낮춰보는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공간이 생기죠. 우측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1대1 찬스. 하지만 동료가 뒤쪽에서 컷백 왼발 슛이 전기철 키퍼에게 안기고 맙니다. 전기철 키퍼가 이번엔 제대로 된 선방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좀 미는 동작이 있지 않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서 심판이 좀 필수를 불질 않았네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선수들도 빨리 심판 성향을 파악을 해야겠죠. 여기서 결정적인 찬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요. 공이 다시 한번 흐릅니다만 두 번째 키핑이 좋지 않았습니다. 재용상 아쉽게 기회를 날립니다. 골키퍼 이주희 선수 좀 불안한데요. 불안한데요. 네. 좀 확실하게 좀 공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공을 처리하지 못해서 실점하는 경우가 이번 월드컵에도 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우루과이전에서도 또 기름 손칭호를 받은 키퍼가 한 명 있었는데요. 네, 확실하게 쳐내지 못해서 오히려 중거리 슛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저런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전문 선수라면은 오히려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한 키핑이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이번 경기인데요. 여기서 패스 미스. 다시 한번 남양주에게 기회가 이어집니다. 남양주의 이 초반 점유율이 굉장히 높군요. 네, 남양주가 차근차근 지금 점유율을 좀 잠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여기서 지켜봐야 오른발 될 것 기회죠. 자, 건드릴 필요가 없었던 공 그대로 골라인 아웃되면서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양근유 선수였죠. 예. 이 키퍼가 불안하면 이 중앙 수비들도 덩달아 뒤를 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후방을 좀 맡겨놓고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골키퍼와 수비수 간의 그런 책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네네. 업무 분담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땅볼 처리를 잘 해준다 하면은 수비수는 이제 공중권을 다투면 잘 해줘야 되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골키퍼가 땅볼 처리를 거기서 잘 못해준다 하면은 수비수가 이제 그 땅볼 처리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업무 분담이 잘 되지 못하면은 상당히 그 안정감이 떨어지는 그런 수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양팀 20번 선수, 지금 강정훈 선수와 남양주 수비수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럴 때는 또 파울을 불어주는군요. 네, 일단 심판의 성향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치열한 몸다툼이 아닌 이상은 일단 그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왼쪽 측면 3선에서 다시 중원으로 센터 서클 근처. 글쎄요, 좀 네네. 압박이 좀 상당히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흥이 말이죠. 예, 시흥이 네. 좀 압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선에서 공을 자유롭게 돌리고 있는 남양주 선수들인데요. 그렇게 되니까 최전방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납니다. 재용상 선수가 아니었군요. 바로 돌지 못했습니다만 재용상 선수는 지금 우측 측면에 빠져 있습니다. 연결이 되겠군요. 달려갑니다. 오른발 접어놓고 왼발 한번 가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찍었나요? 네, 찍은 것 같습니다. 네, 페널티 킥이 선언됐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이 빠진 뒤에 지금 발이 들어갔어요. 네, 찍었네요. 네. 지금 수비수 백넘버 5번 선수죠. 정희섭 선수 같은데요. 제가 5번 착각을 선수면은 했군요. 네네. 김성림 선수 아닌가요? 남양주의 김성림 선수가 넘어진 것 같은데요. 넘어진 선수는 재용상 재용상 선수고요. 선수군요. 이제 예. 시흥의 수비수인 정희섭 선수의 파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초반 빠르게 이렇게 실점을 줄 수도 있겠군요. 이주희 키퍼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필드골도 아니라 페널티킥으로 지금 실점을 하게 되는 위기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잠시 봤는데 이주일 골키퍼가 지금 안경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글이 아니라 안경을 쓰고 예, 있어요. 안경을 썼다면은 상당히 그 움직임에 상당히 제약이 많을 것 같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슈팅이 날라올 때 상당히 좀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좀 염려도 있는데요. 자, 이런 게 이제 후방이 불안했던 키퍼가 불안했던 것을 중앙 수비수가 몸으로 좀 때우면서 이렇게 페널티킥을 주어주게 됐는데요. 이 페널티킥을 실축을 했어요. 오른발. 이건 좀 아쉽네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수현 선수의 왼발이었는데 이주희 선수 예상 외입니다. 네. PK를 막아냈어요. 완전히 읽었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보니까 지금 김주희 선수가 읽힌 것 같습니다. 이주희 예. 네네. 지금 김수현 선수가 완전히 움직임을 읽혔고요. 여기서 오히려 역습이에요. 시흥. 자, 오른발 바로 때리지 못했고 여기서 충돌인데요. 휘슬은 울렸습니다만
일어나라고 하는 것 페널티가 선언이 되지 않았어요. 일단 수비수는 공을 건드렸군요. 같은데. 네, 수비수가 공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널티킥을 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공격을 하고 있던 이종훈 선수에게 빠르게 복귀하라는 신호를 보냈던 주심입니다. 지금 충격이 좀 있어 보이죠? 남양주 20번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이영호 선수죠. 예, 네, 예. 이영호 선수가 어깨 쪽에 공을 먼저 터치를 하고 지금 떨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로 아마 착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저럴 때 상당히 고통이 좀 따르거든요. 네, 예. 체중이 이제 실려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먼저 여기서 건드린 게 맞습니다. 예, 공을 먼저 건드렸네요. 네. 여기서 착지하는 과정에서 손을 짚었는데 어깨 쪽에 충격이 간 것 예.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상대팀의 시흥 선수가 상당히 좀 약간 몸집이 약간 큰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예, 완전하게 밀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충격이 큰가요? 지금 분위기가 좋았다가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고 나서 역습 한 번을 노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근데 아까 그 페널티킥을 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약하게 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군요. 예, 조금 강하게 차도 될 법했을 텐데 왜 이렇게 약하게 찼을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에서는 물론 지도자마다 방식이 다르겠지만 방향만 잡으면 일단 강하게 차는 게 또 다른 또 실책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렇습니다. 모드리치 선수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찼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잖아요. 네, 강하게 찼고 그다음에 그게 골대를 맞고 다시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예, 강하게 차게 되면은 특히 또 강하게 차거나 아니면은 약간의 높이가 있거나 그럴 때 좀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프리킥이 프리킥을 주어졌네. 네. 좋네요.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이어지는 왼발 프리킥 다시 한번 기회 이어갑니다. 글쎄요. 자, 제가 봤을 때는 네. 수비수를 먼저 발을 맞고 나간 것 같은데 예, 주심이 잘 봤겠죠. 아마 충돌이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먼저 있었다고 주심은 읽어낸 것 같고요. 다행히 수비에 성공한 남양주입니다. 네, 다시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중앙 수비수 이영호 선수가 네, 다시 이영호 들어왔죠. 선수가 다시 들어왔군요. 네, 뭐 남양주 페널티킥 놓친 거 실망하지 말고요. 네네.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남양주 팀이 조금 더 우위가 있는 건 우세한 건 사실이고요. 네네. 조금 더 몰아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반 이제 10분 23초인데요. 지금은 807을 좀 사용을 했나요? 바로 휘슬이 예, 울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옷을 잡지 않았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는데요. 예, 진로 방해였죠. 네. 다시 한번 2선에서 풀어가는 남양주. 이 왼쪽 측면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여기서 끌어냈어요. 자, 집중력 있게 압박을 해주면서 공을 가져온 시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흥의 지금 라인을 다시 보면 3백에서 3-5-2 같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3백과 4백을 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크게 떨어졌어요. 네, 저기서는 같이 떠줘야 되는데 이제 남양주 선수만 혼자 떴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시흥의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17번 손원일 선수인데요. 오늘 이 남양주의 센터백 2명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카드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필을 해봤는데요. 카드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예, 예. 하지만 지금 시흥시가 분명 경기가 안 풀린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네. 남양주가 일단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점유율은 여전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 남양주. 그래서 이상적인 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쨌든 높은 것이 좋은 것일까요? 공격하다가 지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조건 점유율이 높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일단 패스의 정확도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얼마나 앞으로 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2, 3선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흥시 같은 경우는 지금 3백과 4백을 계속 혼용을 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지금 바로 왼쪽에 있던 선수가 지금 계속 또 올라가면서 3백이 순간으로 됐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4백이 됐다가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 동호인부라면은 저것이 오히려 후기에 혼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마킹맨에 혼돈이 올 수도 있고요. 지금 남양주가 좀 길게 붙였습니다만 오히려 2, 3선을 뒤로 많이 물렸다가 역습으로 나가는 시흥의 전술이 앞으로 나가는 성향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시흥의 공격은 그렇게
그다지 마무리가 좋지 마무리가 않군요. 좋지도 않고요. 네네. 날카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훨씬 날카로운 쪽이 있는 쪽은 분명 남양주시가 분명하고요. 네. 일단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세를 계속 몰아서 득점을 선제 득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키퍼와 공격수 사이에 딱 떨어졌어요. 여기서 바로 내주지 못하고 찍어서 넘겼군요. 여기서 오른발 가져가지 못하는 재용상. 다시 한번 자, 이 선에 있는 동료들을 봤습니다만 라인 아웃이 선언됐고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네, 지영선 선수가 조금 제치고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네. 아직까지는 좀 몸이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인조잔디에서 플레이할 때와 이렇게 천연잔디에서 플레이할 때 또 조금은 플레이하는 성향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다르죠. 네네. 일단 인조잔디는 물을 많이 뿌리게 되면 그만큼 공 속도가 빠르게 되고요. 네네. 헤더가 아쉽게 빗나갑니다. 말씀 이어가시죠. 네, 천연잔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얼마나 물을 뿌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 경기장에 10시부터 와 있었는데 물을 네네. 뿌리는 거는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데서 봤을 때는 좀 잔디가 좀 오히려 말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공의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이다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주 키퍼의 실축이에요. 여기서 약하게 좀 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지금도 위치가 괜찮은데요. 네, 일단 킥의 정확도를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세트 플레이 상에서 얼마나 저런 훈련이 돼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전문 선수라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오른발로 붙이고 또다시 헤더를 봅니다만 자, 먼저 걷어냈습니다. 여기서 이런 패스는 좋지 않네요. 역습입니다. 하지만 숫자 싸움에서 굉장히 불리한 시흥. 자, 왼쪽 측면으로 동료들이 조금 빠르게 빈 공간으로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요.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달고 들어가면서 왼발 접어놓고 오른발 다시 한번 접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약간 의도가 보였어요. 심판이 노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네, 일어나라고 손질을 했죠. 네, 인플레이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중원. 이렇게 되면 또 남양주가 짜임새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김수현 선수가 측면에 있다가 지금은 2선 중앙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또다시 측면으로 돌아 나갑니다. 김수현. 네, 좀 죽어 빠지는 패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왼발이 본인의 원래 발인 김수현 선수인데요. 지금은 기동력은 좀 떨어지는 김수현 선수인 것으로 보여요. 네, 김수현 선수가 조금 기동력은 떨어지고 있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선수로 여겨집니다. 물론 아까 그렇군요. 페널티킥을 실축을 하긴 했지만 네네. 상당히 센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렇게 페널티킥을 실축하게 되면은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 열심히 뛰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일례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이제 안정환 선수가 있지 네네.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접어놓고 오른발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슛이었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정말 그때는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하더군요. 거의 지옥에서 네. 살아나왔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하석주 선수가 이 차범근 감독을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이 시사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바로 20년 전이었죠. 그렇습니다. 프랑스 월드컵 당시에 이제 하석주 지금 이제 아주대 감독이시죠. 감독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 백태클을 해서 퇴장을 당한 이후에 멕시코전에서. 멕시코에게 3대1로 1대3으로 역전패를 당했었죠. 네네. 아마 그것이 이제 차범근 감독의 경제를 불러오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대요. 네, 옵사이드죠. 옵사이드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독일전이었죠, 바로. 옵사이드 선언이 나왔다가 그 토니 크로스의 발을 맞고 연결된 것을 이제 VAR로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김영권 선수의 그 득점 장면이요. 상대 선수의 발을 맞고 연결되면 그게 옵사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장면을 저희도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스위스전에서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 이호 선수였죠. 네. 바로 그때 제가 이제 그 하노버 스타디움에 가 있었는데요. 직접 가 계셨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이호 선수의 발을 여기서 오른쪽 측면을 굉장히 넓게 열어줬어요. 오른발 그대로 이걸 놓칠 뻔했습니다만 자,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지금 하마터는 골라인 선을 넘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지금 남양주시 같은 경우도 골라인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확인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저희 리플레이로 다시 한번 볼까요? 일단 득점은 인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넘었네요. 네, 득점이 인정이 득점이 됐습니다. 인정이 네. 지금 저희가 VAR은 없지만 골대 옆에도 지금 이부심들이 또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기 부심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을 것으로 보여주고요. 그 남양주가 상당히
공격을 잘 풀어갔었는데 페널티킥을 놓친 이후에 역습으로 한 방을 좀 얻어 맞았는데요. 네네. 네, 뭐 아직 시간은 좀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전사를 추스려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흥의 선취점이 나오면서 1대0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시흥의 백넘버 10번 강정환 선수의 득점이었군요. 자, 시흥 10번이 저희한테는 배종수 선수로 전달이 돼 강정호 있는데 선수는 20번 선수로 그렇죠. 네. 네. 네, 한번 확인해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강정훈 선수 20번 강정훈 선수의 득점인 것 같습니다. 전반 이제 10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네, 이렇게 강정훈의 되면은 득점. 네. 김수현 선수가 상당히 지금 부담을 안고 좀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 한일 월드컵 16강전 당시 지금 안정환 선수의 그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1대0으로 지게 되면은 그 페널티킥 하나로 지금 패배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예. 자, 길게 붙였고 여기서 재용상의 헤더가 이거 자, 지금 거의 다 위험했죠? 들어간 공이라고 생각했는데 힘 없이 떨어지면서요. 깔끔하게 처리해야죠. 자, 1대0만 이제 지켜내면 됩니다. 전반 18분, 이제 19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다시 한번 내주고 2대1 찬스 살려나가지 못합니다. 네, 남양주시가 일단 수비 짜임새는 있는 것 같네요. 예, 지금 수비 짜임새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빌드업을 통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2선에서 뿌려주는 스루 패스는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는 네, 남양주인데 방금도 옵사이드가 아니었죠. 그렇죠. 네, 네. 온사이드에서 자 최전방 선수가 약간씩은 이제 나이가 있는 선수들이고 오늘 또 다른 경기를 치르고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남양주가 오히려 좀 더 늦게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아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문제는 있군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일단 경기 구성면에서는 일단 남양주가 한 수 좀 위에 경기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후반 중반이 되면은 상당히 좀 많이 지칠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 동점골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주희 골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각도를 좁혀주면서 잘 걷어냈습니다. 근데 이번 것은 상당히 좀 안정적인 처리가 됐네요. 네네. 저런 것을 이제 기다렸다가 했다가 이제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저럴 때는 상당히 빠른 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아 지금 변형 3백이 거의 5백으로 바뀌어 있는 시흥이에요. 5명의 선수가 3선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발 하지만 다시 한번 이주희 골키퍼가 공을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이주희 골키퍼도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네요. 하지만 앞선에 선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계속 그 남양주 선수에게 가고 있는데요. 네. 계속 공격을 당하다 보면은 아 또 역습인가요? 자 우측면에 지금 많이 비어 있는데요. 길게 한번 빼줄 필요가 있었던 상황. 오히려 템포를 늦추고 맙니다. 여기서 볼이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는군요. 한 발 빨랐네요. 네. 한 발. 예. 한 발만 좀 늦게 출발했어도 완벽하게 일자 수비 라인을 뚫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욕심을 부려봤던 이종훈 선수. 이종훈 선수가 일단 타겟형 선수인 건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옵사이드 트랩을 좀 뚫기 위해서는 네네. 좀 뭐라 그럴까요? 일단 상대 수비 라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일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찍어서 넘겼습니다. 약간 길게 빠지고 일단 멈춰 세워놓고 왼발로 지금 바람이 글쎄요 공이 좀 높게 떴을 때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좀 약간 잘못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이미 그 찼을 때 골라인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스타디움에서는 남양주의 진영에서 시흥 진영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남양주 선수들에게 공이 가고 있고요. 어쩌다가 네. 이제 패스 미스가 나면 시흥이 공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남양주 선수들이 계속 공격을 하다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있고 네. 아니면 계속 하면서 시흥의 수비가 조금씩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자 지금은 옆구무를 강타를 냈는데요. 재용상 선수도 좀 갑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일반 축구와 달리 일반 그 엘리트 축구와 달리 경기 시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만큼 조금 서두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25분이나 45분이나 어차피 시작은 한 골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일단 천천히 하면서 또 후반에 또 25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지금은 서둘 때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침착하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한 골이거든요. 두 네. 골도 아니고 한 골이기 때문에 네네. 예, 좀 더 침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승희 선수를 이주희 선수죠. 네네. 이주희 골키퍼를 보면은 약간 좀 키가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중거리 슛이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중거리 슛을 때리면서 리바운드된 공을 노릴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네. 지금 보면은 이제 시흥의 여기서 오히려 이종훈의 역습 전개 상황에서 네, 다시 지금, 한번 휘슬입니다. 네, 남양주 선수의 파울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프리킥 기회 시흥. 자 여기서 미인 것 같죠? 그렇군요. 예. 이종훈 선수가 일단 바로 주심을 바라봤고 프리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선수 교체를 굉장히 빠른 시간 단행하는 남양주입니다. 지금 어떤 선수를 빼나요? 자 빠진 선수가 이제 77번 선수입니다. 네, 양근유 선수가 빠지고요. 네네 양근유 선수가 빠지고 27번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유재용 선수가 투입이 됐군요. 자 27번 유재용 선수 이제 수비를 하는 선수네요. 일단 수비 전문 선수로 등록이 돼 있고요. 경기 이천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 40대 초반의 나이. 이렇게 되면은 전문 수비수가 2명이었던 남양주 입장에서는 전문 수비수를 1명 더 투입을 시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네네. 수비를 좀 강화를 하면서 네. 공격 작업을 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군요. 예, 계속 그 역습을 통해서 계속 이종훈 선수에게 뚫리다 보니까 조금 수비를 한 명 더 강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후방을 조금 단단하게 받치고 있는 남양주. 하지만 시흥의 프리킥 기회 강하게 때려봤습니다만 자 맞바람에서 공이 좀 뜨고 말았습니다. 네, 유재용 선수 같은 경우는 76년생이니까 이제 네네. 40대 초반의 선수거든요. 네네. 좀 더 많이 뛰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수비진의 새로운 활력이 주어지겠습니다만은 전반 24분, 이제 25분을 향해서 갑니다만 추가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까 마저 하지 못했던 일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중거리 슛을 때려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보면은 그 시흥 같은 경우는 5백과 3백을 지금 계속 뒤로 지금 두면서 네네. 지금 계속 수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수비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랄까요, 지금 체력 조건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 재용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뚫는 그 돌파이에서 뚫는 선수 유형이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수비에게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중거리 슛을 통해서 수비를 좀 흐트러뜨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반전 추가 시간 1분이 더 주어졌는데요. 시흥이 남양주 진영에서 계속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라인 아웃 남양주의 공이 선언됩니다. 예, 한 번의 공격은 뒤에는 있을 것 같고요. 네네. 한번 차근차근 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0초가량 한 번의 기회인데요. 중원에서 바삐 움직이는 남양주 선수들 여기서 김수현 선수가 공을 받기 위해 움직여봤습니다만 자 시흥에서 먼저 걷어냅니다. 남양주 쪽이 발이 무거워진 건 맞는 것 네, 같습니다. 김수현 선수가 조금 많이 무겁죠. 네. 예. 김수현 선수가 조금 더 앞으로 나와서 받아줄 필요가 있었는데요. 좀 그러지 못했고요. 자, 이 한 체력 번의 기회는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도 하고 체력적으로 보충할 휴식 시간이 길지 않았던 남양주입니다. 자 이번에도 삼선에서 아마 공을 길게 차면서 경기가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시흥이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남양주 입장에서는 높은 점유율에서 굉장히 아쉬운 전반전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남양주시와 시흥의 후반전 경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018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 40대부를 대표하는 두 팀의 결승전입니다. 남양주 40대부와 시흥 40대부의 경기인데요. 계속해서 이 후방 공간을 물러나 있고 역습 한 방으로 한 점을 만들어낸 시흥이 1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역습을 통한 그런
공격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네네. 경기는 분명 남양주가 유리하게 이끌고 갔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분명 또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고요. 네네. 하지만 그 시흥이 역습 한 방으로 한 골을 넣었고요. 또 그것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1대 0의 승부. 만약에 이대로 끝나게 된다면은 남양주 입장에서는 페널티킥도 하나를 실축했고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네네. 또 이제 남양주에서 어떤 또 영웅이 나올지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안산 와 스타디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기온은 25도에서 약 26도, 체감 온도도 한 27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만 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고 무엇보다 이 체력이 관건이라고 했던 남양주 선수들이 지금 유니폼을 바꿔 입고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유니폼이 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냥 몸을 푸는 선수들인가요? 이제 주전 선수들은 노란색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있고요. 이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과 붉은색 유니폼. 아마 이 경기 종료 후에 치러지는 60대부 선수들 같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60대 선수분들이 지금 나와 계신데요. 그렇군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경기네요. 상당히 그렇군요. 그 보색이 지금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번에 그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상당히 유니폼이 그 색깔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주 유니폼만 따지게 된다면은 현재 지금 벨기에와 그 프랑스의 경기가 완벽하게 파란색과 빨간색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잉글랜드가 이제 흰색이죠. 프랑스하고 네. 붙게 된다면은 흰색과 글쎄요. 파란색이죠. 흰색과 파란색이 될지 네네. 아니면 잉글랜드가 그 두 번째 유니폼을 입고 그렇죠. 해서 어웨이 유니폼은 빨간색과 붉은색이잖아요. 또 파란색이 있게 될지 네네. 네, 그건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잉글랜드의 홈 유니폼은 하얀색이고요. 네네. 프랑스의 또 어웨이 유니폼이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빨간색과 파란색, 아니면 파란색과 하얀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건 이제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결승에 올라갔을 때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에 치러졌던 시흥과 남양주 선수들의 유니폼 색깔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혼돈을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남양주 선수들이 그대로 들어섰는데요. 전반 마지막에 이제 수비수를 한 명을 투입하면서 전형을 조금 바꿨던 남양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역습을 대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네. 경기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단 한 골은 뒤지고 있지만 네. 오히려 경기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흥 같은 경우는 계속 물러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25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계속 물러서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또 이제 허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네네. 봤을 때는 시흥 선수들도 좀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흥은 계속해서 변형 3백 또는 4백을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종종 이제 5백으로 변동이 될 수도 있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4백 전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시흥은 물러서서 지키겠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일단 한 골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한 골만 더 넣게 되면은 동점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모험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네, 계속 역습을 15분 때까지는 계속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상현 해설위원께서는 일단 시흥도 공수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중원에서 강한 남양주의 압박 파울로 이어졌습니다. 몸싸움이 전반전보단 치열해졌어요. 네, 아무래도 핏을 올리지 않았죠. 이종훈. 자, 한번 접어놓고 여기서 그대로 걷어내는군요. 남양주의 선수 교체인데요. 20번 선수가 빠지고 9번 선수가 투입이 됐다고 하는군요. 남양주 팀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선수 교체가 굉장히 많이 영진 이루어졌군요. 선수가 나오고 11 임현표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9번 선수 자리에 21번 선수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남양주 선수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네네. 역시 아무래도 그 준결승전을 치르고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체력 안배 차원에서 선수들을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20번 중앙 수비수가 빠지고 11번에 투입, 그리고 9번 선수가 빠지고 21번 선수가 투입이 된 남양주입니다. 두 명의 선수, 이렇게 되면 총 3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체력 안배 차원이라 볼 수 있고요. 네네. 글쎄요, 지금 체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이제 시흥보다는 남양주 선수들이 좀 체력적인 면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 키퍼가 잘 챙겨냈습니다만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 체력 걱정을 저희도 경기 시작 전부터 했는데요.
이 동호인부 대회고 단시간에 이렇게 또 천연잔디에서 결승전을 치르기 위한 뭐 방책 아니겠습니까? 하루에 이렇게 여러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수단 규모나 엔트리 규모도 그 팀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뭐 방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40대라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네네. 아무리 25분 경기라고 해도 또 이렇게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25분 뛰는 게 무슨 대수냐라고 하시겠지만 네네. 그 경기에서 25분 뛰는 것과 그냥 25분 뛰는 거는 차원이 다 다릅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좀 많이 지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때리다가 지치는 경우는 축구도 있고 뭐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복싱도 마찬가지고요. 네네. 하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남양주 선수들이 어느 정도 약간의 수준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때리다가 제프에 지쳐서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점은 시흥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 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 박상현 해설위원의 전반전 그 주문대로 남양주 선수들이 중거리 슈팅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거리 슛을 때리면서 좀 골키퍼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이제 이주희 선수가 처음에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좀 또 잘 막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네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주희 골키퍼가 그렇게 안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 네. 특히 이제 안경을 또 썼기 때문에 아까 네네. 말씀드렸듯이 그 공이 날아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리한 점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남양주 선수들이 글쎄요 한 후반 10분까지는 한번 중거리 슛으로 한번 승부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남양주 센터백 구성이 바뀌었는데요. 21번 임현표 선수가 지금 센터백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기회. 조금은 타이밍이 늦춰진 상황. 왼쪽 측면 접어놓고 오른발. 아, 지금 이주희 선수의 적극적인 수비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까? 네. 이주희 골키퍼의 적극적인 수비도 좋았지만 글쎄요 아무래도 좀 재용선 선수가 조금 한 박자 늦은 슛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헤더 맞추기 어렵군요. 여기서 충돌이에요. 자, 센터백과 지금 재용상 선수의 충돌인데요. 헤더 싸움 과정에서 아마 공격자 파울을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그렇죠. 공은 지금 수비수에게 공은 수비에게 닿았는데요. 맞았고요. 네. 약간 뒤에서 밀었죠. 그렇군요. 네. 하지만 저는 재용 선수의 적극적인 자세 좋고요. 네네. 그다음에 시흥 선수의 그 수비 역시 그 집중력이 좀 뛰어났습니다. 아, 네. 자, 일단 등을 쥐고 돌려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른쪽 지금 풀백이 올라와서 공격을 돕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반에는 왼쪽을 많이 두들겼습니다만은 후반에는 남양주가 오른쪽을 많이 두들기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공격자 파울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네네. 조금씩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좀 다시 한번 좀 침착성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20분의 여유는 있거든요. 네. 양일석 선수였죠. 남양주 죄송합니다. 17번 네, 손현일 선수죠. 선수였군요. 네, 네. 손현일 선수가 지금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오른쪽 측면을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여기 스위슬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군요. 오늘 글쎄요 공격 선상 옵사이드 파울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최전방 선수들에 대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것을 또 잘 읽고 있고요. 네. 역시 이제 지금 현재 남양주 선수들이 좀 역습에 좀 잘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뚫렸어요. 옵사이드입니다. 또 다시 옵사이드군요. 글쎄요 지금 지쳐서 못 쫓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선수 구성이 이제 포백으로 돼 있는 남양주와 3백의 시흥 모두 수비 라인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더운 여름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못 쫓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군요. 자, 지금도 이주희 선수가 잘 달려나왔는데 달려나오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벤치에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또다시 남양주의 선수 교체입니다. 자, 어떤 선수가 빠지나요? 지금 16번 선수가 교체되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성일 선수가 빠지는 것 같은데요. 자, 김중천 선수인가요? 김중천 선수가 교체 대기를 하고 있고 빠지는 선수가 지금 어떤 선수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5번 선수가 빠지는 것 같고요. 네네. 김성일 선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백넘버 5번에 주장 김성일 선수가 빠지고 16번 김중천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김중천 선수도 지금 수비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나이, 72년생이군요. 수비진에 계속해서 무게를 조금 실는 것 같은 남양주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시흥이 네네. 현재 계속 그 역습으로 계속 나오니까 좀 역습을 좀 잘 막아내면서 공격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남양주가 3선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뒷공간 커버를 위한 수비수 교체라고 봐야 될까요? 성예 선수가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네네. 지금 이제 일단 그 미드필더에서도 조금씩 점유율을 좀 약간 잃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조금 경기력을 좀 가다듬는 차원에서 좀 선수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지금 공격수들도 글쎄요, 아, 시흥의 선수들을 못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 뒤쪽에서 같은데요. 또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못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뺏겼고요. 또 다시 공을 무리하게 뺏으려다 보니까 좀 무리한 백태클이 나오게 되는데요. 활동량이나 네. 순간 속도로 보면 시흥 선수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남양주보다 빨라져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경고를 받았죠. 아, 예, 그렇군요.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남양주 선수들이 좀 의외로 지금 경기가 좀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옐로우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을 뺏어낸 쪽이 시흥이고요. 자, 등지고 도는 플레이였죠. 여기서 네, 태클이 좀 네. 유재문 선수가 좀 무리하게 백태클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발목 쪽으로 태클이 들어가면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저것이 만약에 프랑스 월드컵이었다면은 퇴장이 되지 않았을까? 하석주 선수가 예, 또 기억이 그렇습니다. 나죠. 무리하게 백태클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네, 또 다시 오른쪽 측면입니다. 손현일. 자, 여기서 다리가 풀릴 정도로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져 네, 있네요. 발이 꼬였죠. 네. 예, 확실히 지금 급한 것이 보여지고요. 또 급한 것 못지않게 지금 현재 좀 많이 좀 지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재용상 선수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였는데, 자, 뒤쪽에서 끊어내더라도 저렇게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이어졌습니다만 뒤로 흐르는 공. 네, 이렇게 되니까 아까 김부선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이 점점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쉽게 네, 느껴지네요. 벌써 좀 10분이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남양주 선수들이 상당히 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행히 지금 코너킥을 얻었으니까 지금 이 세트피스 상황을 좀 잘 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수현 선수가 코너킥을 차겠습니다. 왼발잡이 선수인데요. 킥력은 확실히 있는 선수입니다. 왼발로 붙여놓습니다. 자, 헤더 일단 떨어뜨렸는데 좀 길게 뒤로 흘렀군요.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자, 받쳐주는 선수가 있으면 좋겠는데 개인 기량으로 일단 한 명을 제쳐냈습니다. 오른발 크로스 등에 맞고 굴절된 공. 지금 현재 시흥의 수비진들은 다 지금 페널티 지역에 와서 좀 촘촘하게 서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남양주 선수들이 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남양주 선수들의 체력도 좀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 움직임을 네, 크로스가 들어갔습니다. 자, 길게 이어진 스루 패스 이후에 여기서 접어놓고 왼발 다시 한번 접었는데요. 지금은 두 번 접을기보다는 왼발로 한번 가져갔어야 되지 않나요? 네,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독일전에서 문선민 선수가 너무 많이 두 번, 세 접었죠. 번 접다가 네, 슈팅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접는 것이 아니라 과감한 슛을 한번 때려서 골라인 아웃이라도 시키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과감한 플레이가 좀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접다가 기회를 놓치고 말았네요. 네. 문선민 선수가 좀 아쉬운 모습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제는 또 K리그에 복귀를 해서 굉장히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어제 기억이 뭐 있습니다. 인천이 거의 이길 뻔하다가 김신욱 선수의 동점골로 3대3으로 비겼는데 그렇죠, 네. 문선민 선수가 이제 멀티골을 또 넣었죠. 그렇죠. 공격 포인트만 3개를 올렸어요. 2골 1어시스트를 올렸던 네. 문선민 선수. 문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 다녀와서 뭔가 좀 느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한번 좀 지켜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붙였어요. 바로 이어간 오른발 경기장 밖으로 벗어나고 맙니다. 네, 지금 밖으로 벗어나긴 했지만 그 이주희 골키퍼 저렇게 좀 함부로 나와서는 안 되죠. 나왔으면은 확실하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슛 기회를 줬다는 골문을 비우고 슈팅 기회를 줬다는 것은 상당히 좀 불안한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용상 선수 발에 제대로 얹혔다면 득점으로 그대로 이어질 들어가는 수밖에 거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후반 이제 10분이 지났습니다. 분명 지금 이주희 골키퍼는 불안합니다. 네, 이렇게 썩 좋은 선방을 보여주는 골키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물론 페널티킥은 맞긴 했지만 자, 지금도 뒤로 빠질 뻔한 공을 우측면 풀백이 잘 막아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풀백들은 활동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인지 젊은 선수들, 40대 초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양 팀이군요.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남양주 선수들이 좀 더 앞으로 좀 치고 나와야 되는데 네네. 지금 조금씩 후반 들어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흥도 지금 거의 남양주만큼 3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남양주에게 점점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공격 기회도 줄어들게 되니까
날카로운 공격력을 좀 선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네네. 예, 남양주가 상당히 좀 경기가 좀 잘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거친 파울이 나오고요. 남양주 쪽의 파울로 다시 한번 시흥에 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 급해지는 쪽은 이제 남양주 쪽이 되겠죠. 네, 시흥은 네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시흥 벤치에서 감독이 직접 나왔던 것 같은데요. 배종수 감독이 하프라인 사이드라인까지 올라와서 지금 뭔가 지시를 했어요. 자 오른발 기회였습니다만 패스 연결이 이어지지 못하고 끊기고 맙니다. 파울이군요. 지금은 역습 전개되기 전에 파울로 잘 끊어냈어요. 네, 저런 건 영리한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남양주가 빌드업을 하기 전에 일단 파울을 끊어냄으로써 시흥이 이제 수비를 갖출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벌었고요. 배종수 감독이 선수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지금 아무래도 시흥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인 수비를 하라 이렇게 좀 측면을 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많이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생각을 한다면은 역습을 당할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자 선수 교체가 다시 한번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수비진입니다. 백너버 4번이죠. 표종석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표종석 선수는 나이가 좀 많습니다. 70년생이고요. 이 선수도 수비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성수 선수가 지금 쩔뚝거리면서 좀 걸어 나가고 있는데요. 네. 남양주 선수들은 좀 많이 힘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잔부상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게 체력이 저하가 되면 또 숨겨져 있던 부상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 선수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선수를 바꿔줌으로써 체력 안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시흥 선수들은 지금 거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짜임새는 오히려 시흥 쪽에 더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교체가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짜임새가 좀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시흥이 좀 유리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 독일전에 20분 뛰고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네. 상당히 좀 경기력을 뛸 수 있는. 자 여기서 왼발 가져갔고 다시 한번 기회. 자 득점이군요.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확실히 그 이주희 선수가 불안했던 점이 발현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주희 선수가 확실하게 잡지 못했고요. 그 리바운드 된 공을 곧바로 이제 재용삼 선수 앞에 떨어졌죠. 김수현 선수의 슈팅에 이어서 리바운드 볼을 재용상 선수가 처리했던 장면입니다. 네, 저런 슛을 많이 노렸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만들면서 하려다 보니까 네네. 선수 스스로도 지치고 또 수비는 수비대로 좀 들어와 있는데 경기도 풀리지 않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김수현 선수의 과감한 슛이 리바운드 기회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재용삼 선수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재용상 선수가 이름값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흥도 또 마음이 급해질 수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점이 됐는데 쫓아가는 이 남양주가 오히려 더 유리해 보이는데요. 글쎄요. 하지만 네. 좀 체력이 좀 관건이거든요. 아, 네.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양주 선수들은 확실히 좀 지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체력 안배를 해주긴 했지만, 네네. 글쎄요. 시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선수 교체 여유도 좀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교체 그런 카드가 측면에 많이 봤을 있어요. 때는 지금 유리한 쪽은 일단 아직까지는 시흥이 좀 승기를 잡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기회에 일단 이제 아 지금 이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시흥의 기회인데요. 접어놓고 오른발 이번에는 자 두 번 접을 필요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후방으로 자 미드필더들에서 왼발 깔아차봤습니다만은 키퍼가 굉장히 안정적인 남양주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접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1대1 동점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좀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저는 좀 약간 신중한 슛이 필요하죠. 네. 오히려 좀 과감한 슛은 아까 전에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렇죠. 남양주 지금 손현일 선수가 우측면에서 중앙으로 몰고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수현. 자, 왼발잡이 선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찍어 넘긴 공 여기서 헤더가 조금 높게 맞았군요. 아쉽습니다. 저기서도 또 이주희 골키퍼가 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네. 지금 시흥으로 봐서는 지금 이주희 골키퍼가 지금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 측면을 남양주 선수들이 좀 잘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와 같은 슛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에 반면에 시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체력적으로는 앞서 있지 않습니까? 좀 더 빠른 돌파를 통해서 그 남양주 수비들을 튀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왼쪽 측면에서 시흥의 돌파였는데요. 뭐 개인기를 할 정도로 아직까지 체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체력은 많이 세이브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시흥의 좀 더 기회는 좀 더 많이 찾아올 것이지만 네네. 글쎄요. 그 시흥 선수들이 얼마나 좀 경기를 잘 풀어나갈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후반 약 9분 가량이 남았고요. 추가 시간이 전반보다는 오히려 더 짧게 부여가 되거나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누워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예,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에 다친 선수도 한 명 있었고요. 그래서 네네. 1분이 주어졌었는데 지금 후반전은 거의 끊김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주어져도 한 1분 내외가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발. 자, 지금은 좀 아쉬운 기회군요. 하지만 또 이제 남양주 선수들이 잘 지키고 있었고요. 시흥 선수들이 페널티 지역 쪽으로 달려가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저는 중거리 슛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자, 남양주 지금 바람이 또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경기장, 기온도 조금씩 또 올라가고요. 선수들의 체력은 더 빠른 시간 곡선을 그리면서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시간은 시흥 쪽인 것 같은데 네네. 경기력 자체는 시흥보다는 남양주가 좀 더 쪽이죠. 낫단 말이죠. 네. 특히 이제 시흥 같은 경우는 골키퍼라는 그런 문제도 또 있고요. 아, 여기서 몰고 들어가는 재용상 선수에게 깊은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왼쪽 발목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손현일이 잘 내주고 재용상이 볼을 키핑한 이후 동작인데요. 지금은 글쎄요. 네, 조금 깊은 네. 태클이 들어갔고요. 계속 그 남양주의 재용삼 선수를 향해서 시흥 선수들이 좀 거친 태클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데 네네.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재용삼 선수가 계속 거쳐 나아갈 역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스의 숙명이군요. 에이스의 숙명이죠. 네네. 수아레스라든지 뭐 음바페라든지 다 뭐 네이마르라든지 네네. 뭐 월드컵에서 다 태클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재용상 선수 다행히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벌떡 일어났군요. 뭐 저런 네. 경우는 아마 서울 유나이티드에서 뛰면서 많이 겪었을 텐데. 그렇죠. 훨씬 더 거치니까요. 자, 태클을 한 선수와도 악수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건은 5백의 저 시흥을 뚫어내야 되는 남양주입니다. 프리킥 기회 왼발로 붙여놓습니다. 자, 떨어뜨린 공 여기서 손현일 쉽게 넘어가는군요. 좋은 슛이었습니다. 네. 물론 뜨긴 했지만 또 이제 그 이주희 골키퍼의 또 그런 약점을 또 노린 슛 아니겠습니까? 저런 시도는 좋다고 봅니다. 자, 이주희 선수가 체격도 조금 작은 편이고요. 선방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불안불안한 모습이 이어지면서 후반 실점 현재 1대1 동점인 상황입니다. 저런 것이 이제 골키퍼가 가져다준 중요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기를 잘 해도 골키퍼가 불안하면은 뒤가 상당히 불안해지거든요. 자, 여기서 시흥의 기회 오른쪽 측면 내주고 오른발 체중이 제대로 실리지 않았던 공 득점을 했던 강정훈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우측면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자, 오른발 크로스 기회 접어놓고 왼발로 낮게 깔아서 넣어봤습니다만은 키퍼에게 바로 안기고 맙니다. 좀 이제 정확한 크로스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정확한 크로스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양주의 기회죠. 지금 딱 다 5대5의 숫자 싸움이에요. 네, 뛰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시흥의 미드필더진 손현일. 자, 한 발짝 더 움직이고 집중력을 가져가는 팀이 우승할 수 있습니다. 잘 접었어요. 지금 한 명 제쳐내고 여유 있게 찍어 올린 공 오른발 이주희 정면으로 향하고 마는군요. 네, 지영 선수 논스톱 슈팅을 시도를 했는데요. 네. 정면으로 갔습니다. 충분히 좋은 슈팅이었습니다만 이 오히려 역습 기회입니다. 시흥 멋진 공간에 공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두 선수의 충돌. 아주 좋지 않은 곳에서 남양주가 파울을 범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지금 아크 정면인 것 같은데요. 네, 프리킥하기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위치인데요. 만약에 시흥 쪽에서 그 슛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가 하나 있다면은 직접 프리킥으로 그대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타겟형으로 움직여줬던 이종훈 선수가 충돌이 있었는데요. 지금 허리 쪽을 조금 잡고 있습니다만. 네, 저런 자리에서는 이제 흔히 말하듯이 현대 축구에서는 그 무회전 프리킥을 쏘는 선수가 있다면은 손에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네. 호날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난번 독일전에서 정우영 선수가 그 무회전 프리킥을 쐈다가 그렇죠. 노이어가 네. 한번 놓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리바운드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물론 자, 이제 네네. 동호인 축구에서 그런 프리킥을 쏠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 여겨지고요. 글쎄요. 네. 하지만 이제 리바운드 볼을 잘 노려야 되겠죠. 네네. 분명히 슛을 강하게 찬다면은 분명히 리바운드 볼 기회는 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네. 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일석 선수가 지금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일석 굉장히 지금 거리를 멀리 잡고 저 선수에게 네.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킥력이 뛰어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자, 한참 달려와서 체중이 실린 슛하지만 골대 위를 향하고 말았던 네, 아쉬운 정확도는 좀 슈팅. 떨어졌는데 이게 네네. 키를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네네. 좀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글쎄 뭐 지도자분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벽이 아닌 머리 쪽을 향해서 슈팅을 유도하는 지도자분들도 있으시더군요.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 본능적으로 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은 그 벽을 약간 피해서 쏘는 슛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고급 기술을 동호인 축구에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일단 직접 프리킥을 노렸는데요. 자 이제 3분을 남기고 한 골 싸움이 됐는데요. 남양주는 선수를 계속해서 끌어올려 놓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진에만 4명 정도의 선수가 올라가 있는 남양주, 하지만 5백을 유지하고 있는 시흥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연장을 또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네. 계속 저희가 중계 시작 전에마다 오늘은 연장 갈까 아니면은 페널티 그 승부차기를 갈까 맨날 그 언제나 농담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또 그런 또 분위기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약 2분 20초 가량이 남았는데요. 이번 월드컵도 유독 연장 승부 그리고 승부차기 승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잉글랜드가 그 올해가 처음이었죠. 처음이었죠, 예, 최초였죠. 승부차기 네. 징크스를 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붙여놓고 자 뒤로 흘린 공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만 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종훈이 또다시 볼을 따내나 싶었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제 정말 한방 싸움인데요. 2분 정도가 남았으면 공격 주고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 체력이 얼마나 받쳐줄지는 장담할 수가 없고요. 남양주에게는 이 체력과 집중력이 관건이 되겠고요. 네, 물론 이제 러시아와 크로아티아 오늘 새벽에 열렸던 경기에서 그 연장전에 한 골씩 주고받는 그런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동호인 축구에서는 글쎄요. 자 여기서 일단 공격당- 김수현이 자리를 지켜내면서 휘슬이 지금 울렸나요? 네, 휘슬이 울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오히려 김수현 어때요? 선수가 네네. 예, 파울을 좀 얻어냈는데요. 지금 프리킥 기회가 왔어요. 아, 뒤에서 잡아 끌었군요. 잡아당겼네요. 예. 네. 자 오른발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김수현 선수가 왼발을 준비합니다. 지금 경기를 좀 보니까 어째 그 콜롬비아와 잉글랜드 경기를 보는 거 아닌가라는 유니폼이 상당히 비슷하지 아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예, 콜롬비아 유니폼이 상하이가 딱 저 색깔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김수현이 왼발을 준비하고 재용상이 다가가서 뭔가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아까처럼 리바운드를 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이 싸움이 높죠? 되겠죠. 아 붙여놓습니다. 여기서 재용상의 헤더 기름손 라인을 들어갔습니다. 통과를 했군요. VAR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라인을 통과했습니다. 경기 종료 30초를 남기고 재용상의 헤더가 이주희의 이 기름손을 지나쳐서 골라인을 통과를 했습니다. 이런 장면이요. 지금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도 있었고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도 있었고요. 그때 이제 이근호 선수의 슛이 네. 악팀 페이프에 손을 맞고 들어간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계속 아까부터 그 지적을 해드렸지만 이주일 골키퍼가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네네. 결국 저런 실수가 나오고 마네요. 네, 박상현 해설위원의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용상 선수가 지금 2득점을 만들어냈어요. 남양주시팀의 7번 최용상 자, 다시 한번 김수현이 멈추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간이 적을 때는 상대편 코트로 빨리빨리 넘어가서 시간을 끄는 게 굉장히 좋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난서의 영웅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게다가 지금 또 코너킥이 선언이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흥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졌죠. 네. 예. 참, 난서의 영웅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네네. 그 재용성 선수가 네네네. 그 서울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그 경력을 바탕으로 2골을 넣었네요. 뛰어납니다. 재용성의 후반 2개의 득점으로 2대1 앞서가고 있는 남양주. 지금 뭐 후반 정규 시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코너킥까지 이어집니다. 일단 멀리 뛰어놓는 김수현. 다시 한번 재용성. 자 쫓아갑니다만 이 골리의 불안감 마지막까지 탈피하지 못하고 박상현 해설위원의 예언이 적중을 하면서 자 2대1인 상황 마지막 공격을 또 쉬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는 시흥입니다만 조금 더 서두를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공을 내주면은 남양주가 그저 지키면 끝나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남양주가 계속 또 공격을 해 나가고 있고요. 자 재용성 선수도 자 볼 돌리지 않고 일단 한번 뿌려봤는데요. 서두르지 않죠. 지금 재용성 선수는 계속해서 주심 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선수 간의 충돌.
네, 제가 봤을 때는 남양주의 마지막 위기일 것 같고요. 자, 손현일 선수에게 지금 카드가 주어집니다. 네, 시흥의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현일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 한 장, 그리고 시흥에게는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지금 시간이 정확히 몇 분이 남았는지 표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정규 시간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추가 시간이 주어지고 있죠. 그렇군요. 저 기회를 잘 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만 너무 낮았군요. 다시 한번 이 공조차 받아내지 못합니다. 자, 김수현이 공을 받아들 때 경기 종료. 경기 종료. 남양주가 그 1대 0의 페널티를 역전을 해냈습니다. 김수현의 전반전 득점까지 터졌다면 3대 1이 될 수 있었던 경기. 하지만 이 불안했던 경기를 재용성이 왜 에이스인지를 보여주는 이 두 이득점이 있었습니다. 네, 지영성 선수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요. 반면에 글쎄요, 시흥의 이주희 골키퍼로서는 좀 악몽과 같은 경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많이 아쉽죠. 물론 이제 동호인 축구라는 점에서 무작정 경기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좀 골키퍼가 좀 더 안정적이었다면은 오히려 시흥이 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체력과 이 부상에 의한 교체, 조직력이 조금 와해가 될 수도 있었던 이 남양주, 왜 이 공격 축구가 매력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오늘의 경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체력적인 부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네네. 그걸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우승한 남양주 쪽에 이제 감독이시죠. 이영호 감독을 저희가 현장의 준비가 되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 감독이 글쎄요, 저희가 지금 멀리서 지켜보기에도 굉장히 젊은 감독인 것 같은데요. 자, 현장이 준비가 되면 전유진 아나운서를 불러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양주 선수들 정말 기분 좋은 승리를 했고요. 2018 경기도지사 어울림 축구대회 40대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제 챔피언이 된 남양주의 감독이죠. 이영호 감독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잠깐 좀 축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현장 연결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전유진 아나운서. 네, 2018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 시와 남양주시의 경기였습니다. 남양주시가 역전을 이뤄냈는데요. 이영호 감독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양주시가 역전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저도 감수경 선수인데 전반전 하면서 좀 부상을 당한 바람에 제가 빠지고 이제 선수 기용을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있는 자원을 많이 활용해서 열심히 뛰어주는 덕분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재용이나 이뤄냈잖아요. 네, 또 평소에 이번에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주문을 하셨나요? 전부 다 왕년에 다 선수생활 했던 사람이라서 지금 생활하면서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공차기가 힘든데 여기 선수들이 많이 참여해서 열심히 한 덕분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오늘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2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우리 감독님, 우리 연합회 회장님이 더불어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호 감독 만났습니다. 네, 우승팀 남양주의 감독 이영호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맞추기 힘든 이 사회 생활을 또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와중에 이런 짜임새와 우승까지 만들어냈다는 점은 박수받아 마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양주시의 축구 수준이 좀 높은 것을 또 새삼 깨달았고요. 네네.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기도 축구협회 장기 동호인 축구대회에서 남양주시가 3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네네. 작년에 이제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에서 일부 우승을 차지한 팀이 용인시였거든요. 네. 근데 그 용인시를 3대 0으로 1차전에서 꺾은 팀이 남양주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남양주시가 축구 수준이 이제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도 내에서 남양주가 또 축구의 강으로서 또 발돋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40대 부를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기 두 번째 경기입니다. 경기도 60대 부 결승전 안양과 여주의 경기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산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